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부산에 있는 스파랜드에 다녀왔는데요. 여기가 백화점 1층에 있는 걸로 유명하죠. 조금 뜬금없네요. 이 스파랜드가 만들어진 일화가 참 재밌어요. 2004년 신세계그룹에서 백화점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 땅을 삽니다. 사실 부산하면 롯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땅도 롯데가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마감 5분 전에 최종 금액을 제시하면서 낙찰에 성공한 거죠. 그렇게 2005년 백화점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천연 온천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후훗 사실 근처에 온천이 있어서 조금 예상하고 있었지. 심지어 하나도 아니고 탄산천과 식염천이라는 성분이 다른 두 가지의 온천수가 나온 거죠. 헉대박! 두 개나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예, 거의 로또급이죠.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80년대에는 이 부분이 육군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곳을 방문한 교황이 땅에 입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의 축복이 일어나 온천수가 나온 거다.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신세계는 이거 관광지로 대박이겠구만. 하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1층에 사우나를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옛날부터 궁금해하다가 이번에 가봤는데 와, 진짜 장사 잘 되더라고요. 부들부들부들. 뭐 어쨌든 제가 사우나에 갈 때면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소금방입니다. 소금방은 소금 벽돌로 둘러져 있는 방이죠. 간혹 바닥에 소금이 깔려 있기도 하고요. 다들 어렸을 때 이 소금 한 번씩 찍먹해봤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진짜 짠맛이 나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금방의 소금 먹어도 되는 걸까요? 먼저 소금방의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봅시다. 간혹 소금을 틀에 넣어서 만든 거 아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압축기를 이용해서 소금을 벽돌처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주로 동물들의 염분 섭취를 위한 블록을 만들 때 쓰고요. 사우나의 벽돌은 암염을 깎아서 만듭니다. 암염이요. 암염은 말 그대로 소금으로 된 돌이에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채취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바다에서 얻은 따끈따끈한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한 뒤 이를 결정화시키면 꽃소금이라고 하고요. 꽃소금을 구우면 구운 소금, 정제된 소금에 MSG와 기타 첨가물을 넣으면 맛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죽염은 뭐예요? 치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죽염은 안타깝게도 대나무에서 얻은 건 아니고요.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뒤 소나무 장작불로 여러 번 구워낸 소금이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바닷물을 원료로 한 소금이 익숙한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바다소금은 전체의 30-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암염에서부터 얻어진 소금이죠. 그럼 암염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광산입니다. 소금 광산은 보통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해요. 가장 깊은 곳은 캐나다에 위치한 소금 광산인데요. 약 550m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딱 롯데월드 타워 정도의 깊이죠. 아우 진짜 깊네. 신기하죠? 바다도 아니고 깊은 땅 속에 소금이 있다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얘네도 바다 출신이기는 해요. 물론 아주 옛날의 바다. 그러니까 몇백만 년 전에서 몇억 년 전쯤에 존재했던 바다지만요. 일단 암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얕은 바다나 여모가 필요합니다. 여모는 말 그대로 염분이 많은 호수예요. 대표적으로는 사해가 있죠. 여기는 소금이 워낙에 많아서 사람이 둥둥 떠다닙니다. 일반 바다에 6배에 달하는 염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눈에 물이 들어가면 지옥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소금기 가득한 호수는 바닷물이 육지로 흘러들어와 형성되기도 하고요. 원래 바다였던 곳이 막혀서 생기기도 해요. 그 예로는 지중해가 있죠. 엥? 지중해는 바다잖아요? 물론 지금의 지중해는 바다지만요. 얘가 과거에 호수였던 적이 있거든요. 지중해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세 개의 대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중해를 다른 바다와 연결해주는 건 여기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지브롤터 해협과 여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죠. 그런데 수에즈 운하는 19세기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요. 원래는 지브롤터 해협만이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통로였습니다. 지브롤터 진짜 쪼매나네. 그죠? 이 지브롤터 해협에서 가장 좁은 곳은 겨우 1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딱 여기만 막히면 이 넓은 지중해가 호수가 되는 거죠. 가성비 오지네. 그런데 실제로 590만 년 전에 지각 변동으로 이곳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60만 년 정도 유지되었죠. 이 기간 동안 지중해는 아주 큰 여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모나 얕은 바다라고 해서 모두 암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뭔디요? 아주 덥고 건조해야 합니다.
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요? 바닷물이 거의 다 증발할 정도요. 와우. 이렇게 바닷물이 증발하면 소금은 바닥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바닷물이 유입되고 증발하고 소금이 퇴적되기를 반복하면서 두꺼운 소금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소금층 위로 퇴적물이 쌓이면 강한 압력으로 인해 단단히 굳어져 암염이 되는 거죠. 이후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암염이 지각 변동을 거치면서 지표 근처로 융기된 게 지금의 소금 광산이에요. 유명한 광산으로는 이런 구불구불한 무늬의 리얼몬테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얘는 지중해가 염호가 되었을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다음으로 한린 소금 광산은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지하 소금 광산인데요. 이 광산은 무려 2600년가량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1차 대전 이후로 은퇴하고 지금은 주로 관광지로 제2의 광생을 살고 있다고 해요. 어휴 드디어 쉬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광산은 파키스탄의 듀라. 소금 광산이죠. 그게 뭔데?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생산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나도 그렇고 핑크솔트도 그렇고 원래 암염은 분홍색이에요? 아니요, 원래 순수한 암염은 투명하거나 하얀색입니다. 아무래도 소금이 하얘니까요. 하지만 퇴적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순물이 섞이면서 색을 띠게 되는 거죠. 산화철이 섞이면 분홍색, 수시나 석탄이 섞이면 검은색, 진흙이 섞이면 갈색, 그리고 드물게 자연방사선에 의해 전자가 재배열되면 푸른색을 보이는 시기죠. 그래서 사우나에 소금 있죠. 얘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암염은 심사를 거쳐서 먹을 수 있다고 판명된 소금만 식용으로 나가요. 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쓰이거나 이렇게 암염 램프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혹은 흘러 한국의 소금방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사우나에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식용이라고 쳐도 여기에 누가 발을 댔는지 뭘 어쨌는지 모르니 여러모로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어우 상상하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가 먹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기준을 통과한 거예요? 맞아요. 특히 2022년에 국내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시중의 핑크솔트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진짜 오래된 소금이라고 해요. 무려 5억 년 전에 만들어졌죠. 참고로 이때는 공룡은 무슨 육지에는 겨우 이끼 비스무리한 것만 살고 있고요. 거의 모든 생명체가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엽충이나 아노말로칼리스, 그리고 겁나 이상하게 생겨서 유명해진 할로키게니아와 같은 종이 살던 시기였죠. 와 진짜 까마득하구먼. 5억 년 전이 아니라 2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강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든 저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이때 만들어진 암염층은 쭉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약 5천만 년 전에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붙으면서 지표 근처로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케와소금 광산에서는 연간 38만 톤이 넘는 소금이 생성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건강에 좋은 소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여드름, 편두통, 코막힘, 불면증,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능 등등 거의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오 진짜요? 에이, 당연히 이 정도는 아니죠. 실제로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일반 소금보다 미네랄을 더 포함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골고루 건강하게 먹고 영양제 챙겨 먹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꽤 비싸잖아요. 하지만 진짜 비싼 소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북부에서 나오는 페르시안 블루솔트죠. 색이 있는 소금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겨진다고 해요. 이 블루솔트는 보통 고급식 재료와 함께 먹는데요. 푸아그라나 트러플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후기를 찾아보면 일반 소금보다 더 짜며 독특한 풍미가 있다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혹시 먹어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